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구속 기소가 된 거는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구속 기소가 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은 이전에 4명이 있었어요. 뭐 다 알다시피 누구 있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전직으로서, 현직 말고 전직으로서 구속 기소가 된 적은 4번 있었어도 현직 대통령이 물론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이 정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구속 기소가 된 거는 역사상 처음이다. 그런데 제가 중앙지방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이 딱 나왔을 때 페북에도 올리고 이 그 유튜브 사이트에도 올리고 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 그러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검찰이 구속 기소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수처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역시나 이제 구속 기소를 갖다가 한 것이다. 누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가? 그 사람은 바로 그 이름 그 누구냐? 심우정이에요. 심우정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저께 1월 26일에 아침부터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떤 회의를 소집했는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소집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는가? 유창종 검사장님이 생각났어요. 유창종 검사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DJ 김대중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 3가지 안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즉각 수사하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냥 꼬리 내리자. 그다음에 3번째로는 지켜보자. 뭐 그런 식의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유창종 검사장님이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맞겠죠. 유창종 검사장이 제안해가지고 검찰총장한테 제안해서, 총장님 이런 사안은 전국 검사장들 다 모여가지고 중지를 모읍시다 해가지고 중지를 모았는데, 그때도 똑같이 3분의 1씩 의견이 다 갈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어영부영하다가 검찰에서 대통령은 통치행위라고 빼주고 나머지 밑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박지원 지금 의원이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국정원장도 들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만 사법 처리가 되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검사장 회의가 그때 있었나 보다 처음 알았네 싶었는데,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공항 갔다가 공항에서 이렇게 뭐 또 그 검색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다 소집을 갖다가 했대. 그래가지고 그거 유창종 검사장님 때처럼 저 양반도 심우정이 저랑 서울대법대 동기거든요. 서울대법대 동기인데 물론 저는 편입해가지고 나이가 많고, 심우정은 재수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3살 어려가지고 사실 심우정하고 서정욱 변호사하고 서울대법대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생하고 심우정이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런데 제 동생은 이과였으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 심우정이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같은 학번이고 그랬으니까 봤어요. 이렇게 얼굴 하얗게 생겨가지고 그 귀공자 풍 나고 잘생겼네. 이렇게 좀 부티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사법시험도 재학 중에 합격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때 합격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심우정이 특수통도 아니고 기획통인데 검찰총장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사안을 검찰총장으로서 이걸 담당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됐는지 2시간 50분 동안 전국 검사장들 다 오라 해가지고 회의에서 중앙지검장 뭐라 한번 말씀해 보시오. 저기 제주지검장 당신 생각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은 뭐였다? 결론은 구속 기소였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지금 심우정 그 총장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게 많아요. 무슨 인연이 있느냐? 심우정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심대평 전 충청남도 지사예요. 그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이제 심대평 지사님 아니겠습니까?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어머니겠네. 심대평 지사님 사모님. 심대평 하면 충청도가 나온 거물 정치인 몇 명 꼽으라고 하면 충청도가 나온 거물 정치인 1번 JP,
2번 정도 되지 않나? 한 심대평 하면 충청남도 도지사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니까 한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저는 거물 정치인 충청도 사람으로 생각나는 게 JP 말고는 심대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심대평 지사의 아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심대평 지사는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충청도 사람. 정확히 어디 사람입니까? 공주잖아요, 공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 어디 출신입니까? 윤 대통령도 아마 서울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공주 사람으로 치잖아. 왜 공주 사람으로 칩니까? 윤기준 교수님이 공주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심무정이나 다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하지만 뭐다? 아버지 고향이, 저는 이제 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공주다.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만 해도 뭐 제 대학 후배나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다음에 심대평 지사하고 윤기준 교수님하고 몰랐겠습니까? 무지하게 잘 알았겠지. 연배는 윤기준 교수님이 조금 위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공주 사람 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 알겠지. 그러니까 저 친구가 심 지사 아들인데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했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좀 늦게 돼서 검사가 늦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심우정보다는 선배니까 후배 검사로 들어왔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심우정하고 또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오빠 심우정 인사청문회 세운다. 증인 참고인 8명 확정해가지고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돼서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그 민주당에서 왜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후반부에 심우정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세우느냐? 우리가 다 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진우 씨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왜 그러느냐? 김진우가 그 심우정이 고등학교 동기다.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빠 친구 심우정을 검찰총장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심우정 총장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이었다, 저는 그러면은 불구속 기소합니다. 왜 불구속 기소합니까?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왜 기소를 못합니까? 첫 번째, 검찰이 시간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무슨 시간? 수사를 갖다가 할 시간. 그 이야기는 뭡니까? 수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사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 공소장 써야 되는데 공수에서 휙 날라온 거 보니까 백지야, 백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소장을 갖다 쓰냐.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시간을 좀 달라, 열을 더 달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줄 알았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그 공수처법 26조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검사는 기소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다시 경찰로 보내가지고 수사하도록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를 갖다가 할게요. 검찰이 왜 법원에다가 그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열흘이라고 한 시간. 그거는 공수처가 수사한 게 개판이었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공소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열흘 시간 더 줘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라도 수사를 갖다 다시 해가지고 공소장을 써야 된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란 이야기입니까? 백지란 이야기예요. 백지. 그러면 이 백지 상태에서 공소장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수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백지를 이렇게 뭐라도 채울 수 있게끔 그걸 해야 되는데, 백지 상태에서 소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속 기소하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검사장 회의에서도요. 제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뭐 어떤 검사장이 제가 검사장이라도 그러겠습니다. 총장님, 저 제주지검장 정혁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요, 총장님, 이거 이 상태에서 그 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이렇게 기소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불구속하고 그냥 불구속이 아니라 그 구속 기간 도과가 됐으니까 지나갔으니까 공수처 탓으로 넘기고 공수처 얘네들이 수사 그지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걸 갖다가 원칙대로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대신에 경찰 쪼아가지고 빨리 좀 하세요. 한 달 만에 빨리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원칙대로 한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저 같아도 그랬을 거거든요. 손 들고. 근데 이걸 싹 막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왜 막았을까? 심우정은 몰랐겠습니까? 심우정이 저만 못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검사를 거의 뭐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속 기소를 갖다가 결정을 했느냐? 저는요, 심우정이 만약에 윤석열 저 심우정이 뭐 저기 뭐 그 이원석 총장처럼 호남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경상도 사람이거나 뭐 그랬으면은 다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고등학교를 뭐 이원석처럼 중동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경상도나 아니면 뭐 저기 뭐 순천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심우정 총장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느냐? 법대로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게 열받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대통령님을 구속 기소해? 말도 안 돼. 뭐 심우정 물러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법리에 맞게 일을 해야지. 법리에 맞게 일을 해야지. 만약에 저는요,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속 기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했을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대로. 그런데 왜 법리대로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심우정이 모르나?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후배 검사장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욕먹기 싫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풀려나는 거예요. 그 검찰이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구속 기간이라는 게 딱 있는 건데 체포 언제 됐습니까? 그 2월 15일 날 1월 15일 날 그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체포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체포한 시점부터거든요. 구속영장 발부된 시점이 아니고 경찰이 공수처 수사관들 딱 가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라고 카운트한 시간부터 열흘이거든요. 그러면은 15일 날 10시 33분에 체포가 됐는데 그러면 25일 날 10시 33분까지 있다가 풀어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검찰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풀려나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구속 기소하느냐?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같은 동양이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오빠랑 그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런데 내가 불구속 기소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막 민주당에서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고 뭐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래도 욕먹고 이래도 욕먹고 하면 원칙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구속 기소를 갖다가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여파가 얼마나 커질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속 기소할 거면 그냥 가만히 구속 기소를 갖다가 해야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해소가 되지가 않았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지. 너무 찌질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구속 기소될 사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이런 이야기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뭐냐면
제가 진짜 웃긴 게 검찰이 기소했단 말이에요. 무슨 죄로 기소했을까요? 내란죄. 그러면 직권남용죄는 기소를 갖다가 안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공소장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100페이지 썼다고 하던데 검사들요, 판검사들, 저도 변호사인데 변호사들 100페이지 정도 쓰는 거 일도 아닙니다. 말 느리는 거 그냥 뭐 하였던 것 같은데 아닐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줄줄줄 느리고 100페이지 썼기 때문에 뭐 수사가 잘 된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공소장 100페이지 쓰는 건요, 검사들한테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신문 기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찰 송치 자료 등을 종합해서 공소장을 썼대. 아니, 사건 이첩을 누가 했습니까? 공수처에서 이첩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 자료를 갖다가 송부 자료를 종합해서 그 공소장을 써야지, 공수처 자료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경찰의 송치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공소장을 썼대. 그러면 공수처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썼는데 이제 공수처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공수처에서 한 건 하나도 안 쓰고 경찰이 그 수사한 걸 갖다가, 경찰이 뭐 김용현도 수사하고 뭐 조지호도 수사하고 뭐 누구도 수사하고 그랬던 자료들을 갖다가 보내온 거를 그거 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그렇게 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불러가지고 뭐 조사받고 그런 게 없었던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사 자료가 하나도 없이 그냥 김용현 자료, 뭐 경찰청장 자료, 그 다음에 무슨 뭐 수방사령관 자료, 뭐 방첩사령관 자료,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공소장을 갖다 썼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검찰이 할 말이냐? 더군다나 반드시 이거 그 해명이 돼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이리스님도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저분도 감사드리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직권남용죄 가지고 수사했잖아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가 내란죄로는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공수처장 오동훈이 인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체포하고 막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 깜빵 집어넣고 한 게 무슨 죄였습니까? 직권남용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는요, 직권남용죄로 기소도 안 했어요 이번에. 그다음에 앞으로 수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느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갖다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내란 혐의만 가지고 검찰이 기소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수처는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요만한 코딱지만한 직권남용죄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걸 실마리 삼아가지고 내란죄를 갖다가 수사를 갖다가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는 이 그 수사의 계기가 됐던 단초가 됐던 이 직권남용죄는 싹 빼놓고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란죄 가지고 기소를 갖다가 했다. 이게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직권남용죄는요, 형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와 같은 가벼운 범죄를 걸어가지고 중범죄 중에 중범죄, 살인죄보다도 더 중범죄가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살인을 갖다가 했어도 뭐 이것저것 감경사유 같은 거 있으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란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란죄는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내란죄보다 더 중한 중범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때 직권남용죄 같이 코딱지만한 죄를 갖다가 살살살 걸어가지고 내란죄로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직권남용죄 꼬리 싹 잘라버리고 내란죄 가지고 기소를 갖다가 한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본말 전도가 된 것이다.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구속적 부심 당연히 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보석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지금이 1월 26일에 기소했어요. 1월 26일에 기소했으니까 7월 25일까지는 1심 판결 선고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7월 25일까지는 석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먼저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요. 구속 기간을 문제 삼을 거예요. 구속 기간이 열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월 25일에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처음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 전 검사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속 기간은 25일 자정까지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체포 적부심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영장 실질 심사 같은데 소요된 시간은 빼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님이 계산한 바로는 체포 적부심에 들어간 시간이 10시간 30분,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간 시간이 33시간, 합치면 시간이 얼마 됩니까? 43시간 30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열흘에다가 더 추가할 거는 43시간 30분밖에 더 추가가 안 될 거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늦어도 25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러니까 26일 00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지만 어제부터는 풀려나야 된다라고 윤갑근 변호사님이 주장하는데,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건 시간 단위가 아니고 날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포적 부심이 했다라고 그러면 10시간 30분 걸렸다고 하더라도 24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 영장 실질 심사가 33시간 걸렸다라고 해도 이거는 저희 48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흘이 더 소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27일까지다라고 검찰은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는 28일까지 계산했어요. 누구 계산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갖다가 해줄 건데, 이것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변호사라고 해도요, 윤 대통령 변호사라고 해도요, 이거는 구속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위법하다. 이것부터 이야기를 갖다가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요.